일단 오늘은 좀 핫한 최신 트렌디한 거를 좀 해볼 거고요. 이제 라마 3라고 자연어 처리 분야인데 좀 이제 한국어에 특화된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체적인 어떤 그런 GPT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관련된 모델들을 수많은 연구원들이나 회사가 만들고 있는데 그 중에서 조금 성능이 좀 괜찮고 한국어에 좀 특화된 어느 모델이 있어서 최근 트렌디하기도 해서 이거를 조금 실습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게 된다고 하면 이제 로컬이나 자체적인 사내 시스템에서 이 모델을 가지고 구동을 시키면은 GPT 수준은 나오지 않겠지만 GPT에 버금가는 어느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쪽의 아이디어를 좀 얻기 위해서 실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주피터로 됐긴 한데 모델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쪽에 보시면은 허깅 페이스 들어가시면은 이런 식의 모델이 소개가 돼 있고 여러분들 여기서 아마 저는 동의가 돼 있는데 동의가 안 돼 있으신 분들은 그 라이센스 동의를 얻으셔야 될 거예요. 안 그러면 구출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일단은 여러분들 그거를 선택을 좀 해주세요. 이거를 저는 이제 L4가 열려 있는데 최소한 T4 정도 선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마 저는 코레이 프로를 써서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걸로 하니까 성능이 좀 빨리 나온다고 해서 이걸로 해봤습니다. 그래서 전 이걸로 했고 만약에 없으신 분들은 T4로 설정을 하시고 실습을 진행하시면 돼요. 그래서 런타임 바꿔주고 이제 트랜스포머랑 이제 웹앱을 표현하기 위한 그라디오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엑셀레이트는 뭐 세션을 관리하기 위한 건데 이렇게 하면 설치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제가 지금 방금 좀 전에 해봤는데 이렇게 설치하시고요. 설치가 다 되면은 여기 모델 여기 현재 아까 이 모델이죠. 라마3 오픈 코 8B 인스트럭스 프리뷰 모델이긴 합니다. 그래서 프리뷰하고 토커나이저는 오토 토커나이저로 프리트레인드 모델 이 모델을 가지고 실습을 할 거고요. 모델 아이디 오토 다음에 이벨루에이션 모드 여기서 아마 시간이 조금 걸리실 거예요. 진행하시면 이렇게 설치하고 나오는데 만약에 이 부분에서 어떤 에러가 뜨시면은 알려주세요. 아마 그건 인증 문제거든요. 여기 보면은 세팅 토크스 들어가셔가지고 여기에 여러분들이 있으셔야지 정상적으로 구동이 될 겁니다. 그래서 볼게요. 여기는 이제 시스템 프로프트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안내에 대한 거. 그래서 뭐 당신은 뭐 어떤 어시스턴트나 사용자 질의에 대해 친절하고 정확하게 답변해야 합니다. 이런 거 나와요. 여기가 이제 내가 요청하는 질문이 되겠죠. GPT에 넣는 질문 같이. 그리고 지금 한국어 들어있고, 지금 뭐 논문 제목이 들어있는데, 아마 직접 만드셨으니까 아마 조금 편향된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는 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던지는 메시지, 시스템 프로프트 밑에 이제 인스트럭션 만들어 놓고, 토크나이저 어플라이 챗 템플릿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메시지 전달하고, 프롬프트 2로 리턴 텐서 화이토치죠. 그 다음에 2 모델 디바이스니까 GPU로 보내는 게 될 거고요. 터미네이터 하면은 이제 뭐 토큰들을 분류해 주는 거. 끝나는 부분에 이런 부분 알아야 되니까. 그 다음 출력 결과는 아이디는 아이디 토큰. 그 다음에 이건 토큰의 최대 개수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EOS 토큰 아이디 터미네이터 샘플 트루 템퍼러처는 0번이면은 조금 프롬프트를 잘 따르도록 그러니까 질문 그 자체를 그러니까 여기 어떤 토큰 기반, 자연어 기반으로 하는 거고 1에 가까운 거는 조금 창의적으로 인공지능이 창의적으로 답변하도록 임계값을 설정하는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바꿔서 테스트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리스판스에서는 아웃풋에 0이니까 첫 번째 거 하고 쉐이프는 마이너스 1부터 한 다음에 출력을 해보면 디코드, 그 다음에 디코드를 하면은 리스판스가 이제 나오는 거죠. 출력이 된.
보니까 논문 제목이 요약을 하겠다. 논문은 한국어를 대상으로 하는 다국어 대규모 언어 모델에 대한 언어 증강 최후 큰 연구 사례입니다. 굉장히 심플하게 잘 나온 것 같죠. 그 다음에 밑에 보니까 연구팀은 어쩌고저쩌고 해서 뭐 핵심 위치가 될 것이다 라고 나왔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 이거 바꿔서 테스트 해보시면 되는 거고요. 인스트럭션은. 근데 요거는 건너기보다 그라디오로 보는 것이 나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라디오 웹앱으로 구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함수 만들어 놓고, 프롬프트는 여기 입력할 질문 넣어놓고요. 여기만 되겠죠? 여기가 그라디오 이제 구동할 부분이니까. 챗봇 만들어 놓고, 메시지 입력하는 박스, 그다음에 버튼, 클리어 버튼 만드는 부분이고요. 네, 이거는 서브미스는 제출 버튼이 되겠죠. 이제 실행을 하시면은 여러분 뜰 거예요. 그 그라디오 웹앱이 나오고,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 링크는 어느 기간은 남들이랑 공유를 할 수가 있어요. 남들이랑 이 주소에서 공유해서 테스트 해보시면 되고, 근데 이 주피터 세션이 날아가면 종료가 되겠죠. 임시적인 기능을 제공하는 거고요. 여기서 하셔도 되고, 여기서 데모해 주셔도 되고. 그래서 여기 한국어로 뭐 쳐보시면 됩니다. 최신 기사를 알려줘? 클리어 누르면 지워지는 거, 엔터를 그냥 치시면 구동이 돼요. 그다음에 지금 처리 중 아마 T4로 하면 시간이 조금 더 걸린다고 해요. 근데 뭔가 조금 뭐 최신 기사라기보다는 조금 옛날 게 좀 나오는 것 같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 같고. 그 다음에 GPT가 좀 유사한 기능이니까 조금 유사한 코드도 얘가 짜줄 수 있는지 뭐 이런 걸 검사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수열 꽤 오래 걸리네요. 갑자기 RSA로 잘못 알아두고 있네. 네, 뭐 이런 건 생길 수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이제 GPT에서 실제로 사용됐던 어느 기능들을 내가 작성을 해준다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 테스트를 좀 해보세요. 여기 예제를 보니까 일단 코드들, 샘플 코드는 여기 안내가 되어 있고요. 그렇죠? 피보나치 수열. 이렇게 뭐 실제로 코드도 짜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뭐 우리 헌법 나오고, 뭐 이순신 장군에 대한 뭐 내용들, 세종대왕에 대한 거, 사과의 수령, 내가 얼마나 자연어를 좀 알아듣는지 이런 거를 좀 테스트 해볼 수가 있네요. 일단 이 프로젝트는 객체의 거리를 측정해주는 실시간으로 그런 프로그램이 될 거고요. 그러니까 디텍션을 하진 않았지만 그거를 조금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좀 색다른 프로젝트를 가져왔어요. 예전에 구현해놨는데 얘는 이제 백본 기반이 욜로 5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에잇을 위주로 실습을 했었는데 에잇 같은 경우는 또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여 기능을 에잇에서 쓰고 싶다고 하면 또 해당 부분을 매핑해가지고 조금 수정할 필요가 있어요. 5하고 8은 성능적인 부분에서는 크게 막 크리티컬하게 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좀 아키텍처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일단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코드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래서 뭐 어려운 수학 공식이나 이런 걸 처리하지 않았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5에 대한 프로젝트에서 필요한 부분을 가져온 부분이 되겠고요. 나머지는 인풋 이미지들, 이미지나 영상 될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픽처 관련된, 그다음에 결과들은 이제 여기에 리턴이 되게끔 구조가 되어 있고요. 일단은 어떤 소스부터 볼까? 테스트 소스부터 보면 여기서 이제 룰루5는 요 모듈을 인풋하는 거죠. 여기 얘 인풋하고, 그다음 오픈CV, 메스, 그다음에 룰루에서 마찬가지로 스몰 모델, 가장 가벼운 모델을 사용하는 거고, 성능을 더 높이고 싶다면은 뭐 라지 모델, X 모델을 2번만 가져왔어요. 여기 궁금하시면 이제 이거를 찍어 보시면 되겠죠. 뭔지. 그 다음에 박스. 욜로 같은 책에는 X1, Y1, X2, Y2 돼 있으니까 이거는 변환을 잡혀요. 그러니까 이렇게 레졸루션이 있으면 X1 여기죠. Y1도 여기고. X1, Y1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X1, Y1하고 X2, Y2를 하면은 이렇게 사각형이 되는 겁니다. 이 좌표 체계를 의미하는 거고, 일반적으로 쓰이는 좌표 체계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0인 거고, 여기가 1681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여기로 하면. 이 정도는 뭐 100 정도라 보면 되겠죠. 여기 마찬가지고요. 720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걸 리덜트를 보여준다. 그러니까 분석 결과를 보여준다는 얘기가 되겠죠. 탐지 결과. 그래서 바운딩 박스 얘기하는 거고, 스코어는 컨피던스, 카테고리는 이 객체가 어떤 객체인지. 지금은 테스트 소스에서는 2번으로 픽스를 했기 때문에 자동차에 관련된 것만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저장할 경로. 이렇게 된 거고. 여기서는 바운딩 박스에서 칼 임시먼을 받아서 그 해당 좌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X1, Y1, X2, Y2 좌표. 얘를 지금 맵핑해준 부분이 되겠고요. 미드 포인트는 중간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점을 구해야 되니까 우리가. 그러면은 여기서 객체가 있다고 하면 여기 요 점을 구하는 게 되겠죠. 우리 머신러닝에서 센터 포인트처럼 걔를 구한 다음에 그 점을 미드 포인트라는 리스트에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로트형일 수 있으니까 얘를 인트형으로 형변을 해주고요. 여기서 스타트 포인트 X, 스타트 포인트 Y라는 거에 형태와 같이 넣어줍니다. 여기는 이제 임계값인데 이거는 조금 해상도에 맞게 조절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 카메라에서 보여지는 것과 해상도랑 매핑을 좀 시켜줘야 될 부분이에요. 지금은 1280으로 매핑이 되어 있는 건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실 서비스에 적용을 하면은 그 실제 카메라 인풋 장치 해상도에 따라서 조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여기서는 지금 인치 700cm는 275로 고정을 해놓은 거고, 여기 보면 실제 위드, 그러니까 인치로 계산하면 2.5서 곱해야 되니까 150. 이렇게 지금 픽셀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위드 121에서 측정한 거, 얘를 곱한 다음에 실제 거리에 나눈다.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공식을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좌표가 들어오게 되면, 뭐, 이렇게 보면, 엔드포인트 X, Y, X, Y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를 참고하셔도 돼요. 요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 카메라가 될 거고요. 어떤 사물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실제 계산은 이 화면 사이즈랑 픽셀 정보를 이용해서 계산한다. 왜냐하면 자동차가 여러 개가 탐지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율주행에서 계산하는 거라고 보셔도 돼요. 뭐 실제 알고리즘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을 수 있지만요. 여기서 이제 픽셀 계산할 부분이죠. 둘 다 이제 미드 포인트를 구한 다음에 끝나는 지점, 엔드 포인트 구하고 차이점 마이너스 나오면 안 되니까 ABS 절대값 처리를 해주고 여기서 이제 픽셀 계산할 부분이죠, 픽셀.
여기서는 코우니까 제곱해주고 더하고 제곱해주고 더한 다음에 지금 SQRT로 루트 씌워준 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거리는 어떻게 계산하냐? 실제 거리에서 아까 위에 있던 포컬 랭스 이게 이제 카메라에 대한 거예요. 카메라에 대한 거. 이렇게 엔드포인트 절대값 취한 거에서 얘네 둘 곱해서 나눈다. 그 다음에 디스턴스는 인치였으니까 다시 역으로 환산해주고요. 그 다음에 CV2가 앞에 달려있는 것들을 이제 화면 뿌릴 때 어떻게 뿌릴 건지 그 위에, 그러니까 이미지 위에다가 표현할 것들을 적어주는 겁니다. 지금 뭐 IMG 서클, 스타트 포인트, 엔드 포인트랑 CV2에서는 RGB 체계가 아니고 BGR 체계이기 때문에 그 BGR이니까 지금 G가 255니까 녹색으로 표현한다는 게 될 거고요. 티크니스는 그 녹색 표현하는 두께, 그래서 2. 푸텍스트는 화면에다가 글자를 쓰는 거. 그래서 거리를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폰트. 폰트의 색깔. BGR이니까 레드가 되겠죠. 그 다음에 CV2의 라인 그린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컨트롤 스페이스 눌러서 원하는 걸 사용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IM show 하면은 화면에 뿌려주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테스터 파일을 하면 현재 이미지, 단순히 이미지 테스트죠. 이렇게 속도가 느려? 이런 식으로 올라올 거예요. 아까 이미지에 대한 거는, 이거는 그냥 기본적인 디텍션이고, 두 개가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해상도가 나오고 계산하는 공식들, 포컬 거리. 그래서 이거는 픽셀에 대한 거리를 지금 구한 거죠. 그거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적어 놓은 게 되겠고요. 리절트 3에 들어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테스트니까 데모 소스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끝나게 되고, 그 다음에 실 테스트를 위해서는 메인.점 파일을 보셔야 됩니다. 여기 클래스를 정의를 해놨어요. 여기서 거리 측정 디텍터하고 이닛 함수에는 객체, 비디오 패스, 모델 패스. 모델 패스는 뭐 요거니까 루트 경로에 있을 거니까 바로 접근하면 되는 거고, 비디오 패스는 영상 주소를 받아야 되니까요. 여기에 이제 이닛 함수에 들어가 있는 거고, 만약에 뭐 CPU, GPU 상관없이 자동으로 동작될 수 있도록 여기 디바이스에 관련된 코드가 좀 삽입이 되어 있고요. 겟 비디오 캡처는 여기 보면 CV의 비디오 캡처 하고 여기에 경로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프레임으로 받아오는 함수가 될 거고요. 이제 모델 로드하는 부분, 그래서 룰루 5의 어느 모델을 가져오겠다. 여기서도 약간 임기값을 좀 줬어요. 아까랑 좀 다르죠, 이미지랑. 0.4 이상만 탐지하겠다. IU도 0.45 이상만. 최대 감지수 한 프레임이다. 이런 거는 이제 약간 맥스값 설정해 준 거고, 여기에서는 제가 이제 일부러 이렇게 넣어놨어요. 테스트를 위해서. 사람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렇게 카메라로 어떤 거리를 구하는 아이디어는 사람인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지금은 이 카메라에서 이렇게 거리를 픽셀로 계산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지만 사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깨 사이즈가 크게 차이가 안 나요. 그렇죠? 그럼 이제 이 위드에 대한 어떤 사이즈가 변할 거잖아요. 가까이 있으면 당연히 이게 클 거고 멀리 있으면 작아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인계값으로 계산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아이디어로 하면 좋지만 이런 아이디어를 적용한다 그러면은 사람밖에 못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사람밖에 거리를 못 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같이 바운딩 박스 기반의 이렇게 거리를 구하는 아이디어를 제공을 하면
내가 원하는 객체마다 거리를 구할 수가 있죠. 얘가 더 확장성은 좋은 거예요. 사실 뭐가 진짜로 정확히 나오는 거냐 이거는 실제 실험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실제로 2%를 돌려놓고 초당 계산을 해가지고 실거리가 이만큼 나왔는데요. 레이저 측정기 같은 거 쓰면 되니까요. 실제로 그렇게 해야 돼요. 만약에 서비스 단계로 내가 이걸 넣겠다고 하면 그래서 지금은 이 방법으로 구현이 되는 거고 저는 이 방법을 다른 데 쓰긴 썼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확장성을 좀 고려하고 하시는 게 좋다. 네. 이 말씀을 드리려고 잠깐 부연 설명을 드렸어요. 여기에서는 어떤 여기에 추가를 하면은 가능하다. 코드상으로는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리절트는 XY 좌표에 대한 거랑 그렇죠. 그 다음에 프리시전이 아닌 컴피던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스코어랑 라벨 어떤 객체인지 어떤 스코어인지 이런 것들을 리턴하도록 만들었고 이거는 이제 뭐 전체를 의미하는 거죠. 행전체. 얘는 열을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이 세 개를 리턴해 준다. 그 다음에 탐지를 하게 되면 바운딩 박스를 그리는 부분 그러니까 차면은 차의 바운딩 박스 사람이면 사람의 바운딩 박스를 그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개가 감지됐을 수도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인스턴스라고 부른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면 그렇죠. 사람이 여러 명 있을 수 있고 자동차면 자동차가 여러 개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인스턴스를 계산할 수 있는 변수 n을 좀 인피로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얘는 뭡니까? 인스턴스마다 작동을 하는 거죠. 인스턴스마다 작동을 하면서 보면 좌표 왜냐면 쉐이프에서 얻어와야 되니까요. 쉐이프에서 얻어와야 되니까 그래서 쉐이프를 각각 곱해준 거를 얻어서 x1, y1, x2, y2로 나는 계산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BGR은 BGR 책이니까 얘는 그린 색깔이 될 거고요. 렉탱글이니까 사각형 그리는 거. 맞죠? x1, y1, x1, y1, x2, y2. 여기서 여기를 사각형 그리는 거. 그래서 사각형은 녹색으로 하고 두께는 1로 그리겠다. 그다음에 CLS는 클래스 이름을 얻기 위해서 라벨스의 i를 가져오면 클래스의 이름, 그럼 자동차면 자동차, 사람이면 사람 이렇게 클래스 이름을 가져오는 부분이 되겠고요. 여기에 이렇게 예외 처리가 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른 객체를 추가하고 싶으시면 여기에 추가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자동차랑 사람만 되게끔 만들어 놨고요. 푸텍스트니까 이거는 네모난 상자에서 X1에서 35 더했어요. X1이 최첨 여길 거 아니에요. 이 정도? 그렇죠. Y1 제로니까. 여기에다가 뭐 표현을 하는 게 되는 겁니다. 표현을 하나. 이게 아니고 그 바운디 박스 있으면 거기에 위에다 표현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잘못 봤네 제가. FPS랑 헷갈렸어요. 그 다음에 프레임을 리턴해주면은 지금 사각형하고 그 사각형의 객체, 클래스 이름 얘네가 들어간 어떤 프레임을 리턴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거리를 구하는 함수가 될 거고요. calculate distances 그래서 객체 감지로 얻은 결과가 처리할 프레임, 어떤 프레임, 왜냐면 몇 프레임만 처리해야 되니까요. 리절트에서 우리가 여기에 컨피던스랑 라벨 정도 가져오죠. 쉐이프는 오겠어요. 이거는 레졸루션을 갖고 있는 정보가 되겠죠. 레졸루션. 지금 우리는 127, 1280에 720. 그러면 폼은 돌면서 이 부분은 똑같고, 그렇죠. 어느 위치에 있는지, 바운딩 박스가. 그 다음에 바운딩 박스에 아까 우리 테스트.파이에서 중간점을 구한다고 했었어요. 그 2로 나눠가지고, 미드랑 하이트의 중간 지점. 그 다음에 지금 축의 길이, X에서 X축의 길이 계산하는 거. 이건 Y축의 길이 계산하는 거예요. 각각 축의 길이, Y라인 X. 이건 아까 PPT에 있었던 요거 계산하는 겁니다.
다음에 여기 보면 X 쉐이프 미드. 얘가 지금 이 부분이 되는 거죠. 여기. 왜냐면 얘는 카메라가 지금 여기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자동차 앞에 있는 카메라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좀 쉽겠죠. 걔도 어쨌든 X 길이에서 반으로 나누면 되잖아요. 그렇죠? Y 값은 필요 없고. 걔를 미드 값을 주고 스타트 포인트 주고 이거 약간 임계값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래서 픽셀하고 대조를 해서 계산을 한다. 인치 환산해가지고 실제 거리에서 두 개 곱한 거 인치니까 다시 곱해주는 거죠. 그래서 픽셀의 어떤 값을 구한다. 좀 복잡해 보일 수도 있긴 한데요. 여기 이제 폼은 돌면서 이거는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자동차가 여러 개 있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을 하기 위해서 각각 어느 하단을 지칭해야 되는지를 그걸 구하기 위한 어떤 포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경우 오른쪽 하단을 선택한다. 오른쪽에 있는 경우에는 왼쪽 하단을 선택한다. 중앙에 있는 경우에는 밑에 중간을 선택한다. 이렇게 주석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는 이제 차이 계산하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최종 거리를 출력해야 되니까 디스턴스 거리 출력. 그 다음에 CV 관련된 거는 또 이제 화면에 뿌릴 것들. 아까는 클래스 이름만 뿌렸으니까 이번에는 거기에 거리 같은 것들도 출력을 해야 되겠죠. 얘는 미터로 표기하고 얘는 컴퓨터 수 얼마인지 보여주는 거. 그다음에 더블 언더스코어 함수, 콜 함수는 이제 함수가 콜 될 때 자동으로 동작하게 만드는 것들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카메라가 열릴 때 자동으로 동작을 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프레임 못 오는 거. 렛은 카메라에 대한 성공 여부예요. 그래서 불리한으로 리턴이 됩니다. 그래서 열렸는지 안 열렸는지 체크를 해야 되니까. 프레임. 그러면은 카메라에서 얻어온 그러니까 이미지든 영상이든 영상이니까 지금 채널은 지금 언더바로 처리했고요. 하이트랑 위드를 프레임에 얻어오고 이거는 시간 측정하기 위해서 시작 시간 찍어오고요. 해당 프레임을 모델로 보내야 되겠죠. 그래야지 탐지를 하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서 드로우 렉트 위에 클래스 정의되어 있는 겁니다. 사각형 그리고 그 다음에 요거는 거리 계산하고 그 다음에 지금 계산 끝났으니까 여기서 엔드 타임 해주고요. FPS 구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밑에 이제 로그 출력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컴퓨터수가 얼마고 거리가 얼마인지를 실시간으로 풀이는 로그 그 다음에 얘는 FPS를 그리는 부분 좌표가 2710이네요. 2710이니까 이런 상황이 있으면 2710이면 이 정도 되겠죠? 이 부분 이 부분에서 글자를 쓴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여기 이제 FPS라고 나오겠죠. 시작 지점만 찍으면 돼요. 요거는 컨트롤 CS 끝나는 부분. 디텍터 만들 때 여기에서 이렇게 경로를 전달해 주는 거죠. 영상 경로. 그러니까 여기는 여러분들 뭐 유튜브 경로를 적어도 되고 CCTV 경로를 적어도 되고 이건 다 알죠? 네, 캠으로 할 거면 0번으로 하면 되고 이렇게 전달하고 여기가 디텍터를 실행을 하면은 동작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데모 하시려면은 여기서 메인.py 실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올 거고요. 이건 컴퓨터마다 좀 달라요. 근데 이건 약간 지금 하드 튜닝이 안 돼 있어가지고 조금 느리게 나오긴 하는 것 같아요. 여기 밑에 보시면 거리. 여기 보시면 이렇게 민트색으로 나오는 게 지금 컨피던스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 폰트가 약간 좀 별로 안 이쁘죠? 이거 좀 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밑에 로고 출력되는 거 볼 수 있고요. 나로부터 지금 몇 미터에 있다는 거를 실시간으로 출력해 주는 게 되겠고, 여러분이 다른 데에서도 이 아이디를 적용하시면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원래 욜로5가 속도가 더 나오는데, 조금 이거 튜닝을 더 해야 될 것 같아. 왜냐면 FPS가 30이 안 나오면은 조금 밀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보통 영상이 30이니까 약간 레이턴시가 생길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데모하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그럼 이제 0번으로 사람이 들어간 걸로 넣어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세요.